안녕하세요. 저는 아란타 주식회사의 박유은 부사장입니다. 저희 아란타 주식회사는 원격 지원 솔루션으로 시작해서 PC 모바일 원격 지원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고요. 거기에 보안을 더해서 위즈엠퍼1이라는 제품으로 현재 공공기관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 때는 재택근무 솔루션으로 위즈엠퍼1 SE라는 제품으로 국내에 보급을 하고 있는 원격 지원 전문 솔루션 업체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발표드릴 제품은 보안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용역 통제 시스템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위즈엠퍼1이라고 하는 그 용역 통제 제품을 저희가 2014년도에 출시를 해서 지금 거의 이제 10년이 넘은 시점이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제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국정원에서의 보안성 검토를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공공기관이나 그다음에 지자체 이런 데 이제 도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자리매김되었고, 현재도 지금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많은 그런 지자체나 공사 쪽에서의 발주 현황을 받아서 작년에는 공공 솔루션 협의체 거기에서 주시는 상도 받았습니다. 저희 아란타 주식회사가. 그래서 조달을 통해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이 용역 통제 시스템들은 이제 망별로도 설치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내용을 보신다라고 하면 많은 업무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 공공기관이 이제 정보보안에 대한 기본 지침이 20년 7월자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거쳐 나가면서 온라인 유지보수, 그 다음에 원격지 개발, 그 다음에 원격지 온라인 개발이라는 카테고리로 국가보안 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내부망을 포함하여서 정보 시스템에 접근하여서 인터넷망을 타고 그 기관에 접속해서 온라인 유지보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법령이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대면으로 원격 기술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원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외산의 팀뷰어라던가 외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원격 지원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공공기관에 있는 PC라던가 서버라던가 이런 데 들어가서 사용하시는 실제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안에 위협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비암호화된 통신, 그 다음에 비인가자의 접근,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수시로 들어온다거나 뭐 해킹의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들어와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료 유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접속한 거에 대한 로그나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내부에 계신 기관에 계신 분들은 전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보안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디지털 시대에서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이 많이 위협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뭐 그 원주에 있는 지자체라던가 서울시라던가 이런 데들이 일반적인 원격 지원 서비스로 오픈해놓고 기술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보안 사고가 났던 사례들이 가장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각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도청 이런 데서 외부의 원격 지원 서비스를 쓰는 것들은 다 무조건 막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 지원을 받아야 하고 엔지니어들이 지방으로 바로 뛰어내려올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축하셔야 되는 게 용역 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외부에서 접근하는 원격 지원에 대한 접속 통제, 그 다음에 승인 관리,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단말기에 대해서 그 단비가 얼마나 안전하고 클린한 PC냐라는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단말기에 대한 통제 부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 유출 차단, 그 다음에 접근하는 장비에 대한 접근 통제, 그 다음에 모든 접속에 대한 기록 관리 이런 것들을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다 준수하고 있는 게 용역 통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 통제 시스템은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하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외부에 있는 엔지니어하고 그 다음에 기관의 정보 시스템 앞단에 용역 통제 시스템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관의 대문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용역 통제 시스템을 앞에다 두고 외부에서 접속하는 엔지니어들은 딱 용역 통제 시스템까지만 연결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콘솔에서도 외부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용역 통제 시스템까지만 연결을 하는 거고, 이 용역 통제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를 중계해주는 형태로 원격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본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용역 통제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내부망이나 핵망 이런 데 사용하실 때는 앞단에 SSL VPN을 두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국전에서 요구하는 보안성 검토를 받을 때 망 구성을 올리실 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SSL VPN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 통제 시스템에 붙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는 뭐 핵망 이외에 또 뭐 BIS망이나 교통망이나 각각의 망별로 이런 용역 통제 시스템을 두시고 그 시스템의 내부 망별로 있는 정보 시스템에 접근하실 때 반드시 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 통제 시스템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은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엔지니어에 대해서 그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장비에서 어떠한 역할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그런 문구나 기록을 다 남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접속 통제를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단말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간단한 NPC 지킴이처럼 최신의 OS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백신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지, 화면 보기가 작동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다 맞았을 때 용역 통제 시스템에 접근을 시켜가지고 내부에 있는 콘솔 화면을 보면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이 용역 통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제 보안 위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외부에서 SSL VPN을 끼고 정보 시스템에 직접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서버 접근 제어의 접속 프로그램에 로그인해서 내부에 있는 그 정보 시스템에 직접 들어가서 제어를 한다거나 유지 보수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항들이 다 보안에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역 통제 시스템을 가운데 두시고 중계기 역할을 하게끔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클라우드망에 있는 시스템들을 접근할 때도 이런 용역 통제 시스템을 거쳐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용역 통제 시스템에는 이제 국가보안 지침에서 앞단에 말씀드렸던 온라인 유지 보수, 그다음에 원격지 개발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요. 이제 지금 설명드렸던 온라인 유지 보수는 이제 저희 위즈헬퍼 1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외부의 엔지니어와 내부의 콘솔 PC를 연결을 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기술 지원 툴로 사용이 되어지고요. 원격지 개발로 들어갔을 때 이제 저희 위즈헬퍼 SE라는 제품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제품은 코로나 시대 때는 금융기관에서 재택근무 솔루션으로 도입이 되어서 이제 저희가 뭐 메리츠 증권이라던가 하나투자증권이라던가 이런 그 증권사에서 사용되어지는 재택근무 솔루션으로 사용이 되어졌고, 공공의 와서는 이제 원격지 온라인 개발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방에 계시는 공사공단이나 이런 데서 큰 사업을 하실 때 개발자들이 다 거기에 내려가서 상주하실 수는 없잖아요. 공사공단의 기관의 개발 PC와 그 다음에 개발 서버들을 놓으시고 원거리 서울에서 원거리에 있는 개발 PC에 붙어서 실제 개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스마트워크나 재택근무에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무인 장비에 대한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이 이제 금융권에서는 유지보수에 대한 용도로도 사용을 일부러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과 금융기관의 차이점들이 뭐냐면, 공공은 선 보안 후 조치예요. 근데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돈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 조치 후 보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방식으로 해서 외부 엔지니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문을 좀 열어놓고 있고, 이러한 용도로 좀 약간 용역 통제 시스템이 좀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 장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 위즈헬퍼 제품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이고요. 첫 번째는 외부 용역 단말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윈도우 버전이 최신으로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최신의 보안 패치까지 업데이트가 다 되어 있느냐 OS가,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화면 보호기, 가장 중요한 백신을 돌려서 설치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5가지 항목들이 다 맞아야지만 실제 원격지에 있는 콘솔이나 PC 화면을 보면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네트워크 차단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CS 프로그램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 단에서 차단하는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결하고 있는 위즈헬퍼1에 대한 섹션하고 그 다음에 SSL VPN에 대한 섹션 딱 두 가지만 유지를 해서 다른 업무들은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완전히 차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연결하는 PC에 뭐 인터넷상을 띄워놓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뭐 RDP를 연결해서 다른 서버를 연결했다거나 뭐 카카오톡을 연결했다거나 할 수 있는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가 동시에 띄우게 되면서 거의 30개 정도의 TCP가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는 드라이버 단에서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 제품을 좀 만족해 하시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료 유출에 대한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의 드라이버 차단해서 인쇄를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화일 송수신을 할 수 없게 하는 부분들, 클립보드 복사를 못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캡처 차단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들은 IP를 등록하거나 맥을 등록해서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들은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저희가 또 워터마크나 이런 것들도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작업하고 있는 사람의 소속, 뭐 이름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해서 사진 캡처를 한다거나 카메라로 찍는다거나 뭔가 동영상을 찍는다거나 했을 때 이 자료가 어디에서 유출이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워터마크도 같이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보안관리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전체적인 접속 이력, 그다음에 작업한 모든 내용을 녹화를 해서 나중에 감사 자료를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보안 감사를 받았을 때 우리는 원격으로 기술 지원을 했지만 이러이러한 준비책으로 다 뭐 지침을 지키고 있고 이러한 종적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내놓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전혀 지적사항을 받을 일들이 없죠.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하도 이제 국정원의 보안상 검토를 많이 받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공사나 공단 지자체 이제 감사를 나가셔서 오히려 이러한 제품이 있다라는 걸 약간 좀 홍보성 아닌 이렇게 가이드를 받는 경우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적으로 쓰는 원격 지원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원격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보안 감사를 받으실 때 플러스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란타의 위즈헬퍼 제품은 신속 확인 인증을 받은 제8호 제품이고요. 신속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CC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이제 마땅한 평가 기준이 없는 정보 보호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키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보보호 제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요구하시는 게 CC 인증이 있느냐. 근데 저희가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속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속 확인 인증을 받은 제품은 그 정부기관이 나군하고 다군에 대해서는 보안 적합성 검증 없이도 도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인증을 해주는 제품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저희가 도입했던 그 도입을 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사례는 해양수산부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이 상당히 많으세요. 해양수산부에 계시는 보안성 검토를 담당하시는 사무관님께서 국가보안 지침을 다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예하 산하기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모아놓고 일반적인 원격 지원이 이제부터 모두 차단할 것이니 용역통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해라라고 권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해양수산부 산하에 계시는 수많은 기관들이 실제 도입을 하셨고 내부망에 있는 시스템들, 그 다음에 뭐 SAP ERP라던가 뭐 ERP 같은 것들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을 용도로도 저희 걸 도입을 하셔가지고 내부망에 있는 시스템, 뭐 인터넷망에 있는 시스템들을 이걸로 사용을 해서 원격 기술 지원을 받고 있고요. 기관의 특성상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들은 전국 지도를 봤을 때 거의 외곽에 거의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원격 기술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국정원 쪽에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관해 가시면서
클라우드망에 있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이나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한 용도로 저희 거를 또 도입을 하셔서 구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있는 시스템들은 보통 MSP 사업자들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VM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또 다이렉트로 그 MSP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저희 같은 용역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승인 관리되고 기록이 되면서 통제 하에 접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저희 시스템들을 클라우드에 구축하실 수도 있고 기관의 전산실에다 구축을 해놓으시고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다음은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사례이고요.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T2 그 공항에 가게 되면 2층에 사이버 센터라고 해서 전산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공항의 전체적인 전산센터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각 양쪽에 저희 위즈헬퍼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T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출입 관리를 하기 위한 솔루션들이 이제 외산 제품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산 제품에 대한 것들이 독일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수시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거가 도입이 되어 있고 SSL VPN을 통해서 저희 시스템에 붙어가지고 자기들이 제공한 솔루션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영문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들어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메인 인천공항 메인 전산센터에서는 이제 SAP ERP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께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AP ERP는 미국에서 들어와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서 접근하는 원격 기술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 위즈헬퍼원이 도입이 되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거는 사용되어지는 이제 사용성 주체를 누가 가져가냐면 기관에 계시는 내부 담당 엔지니어나 주무관님들이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거고요.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저희는 외부에 있는 엔지니어한테는 발급이 되지 않고 내부 기관에 계신 분들한테 발급이 돼요. 그래서 내부에서 어떤 작업에 대해서 몇 월 며칠 날 누가 들어와서 작업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승인을 올리면 내부에서 그 승인을 해주고 외부의 엔지니어가 접근게끔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엔지니어들은 웹페이지에 접근을 해서 자기의 신분 정보,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보안 서약서의 서명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을 하고 연결을 하기 위한 일회성 OTP 번호를 받아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되어질 수 있고 해외에 있는 기술 지원까지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구광역시 사례고요. 대구광역시는 조금 약간 특이한 케이스로 저희가 도입이 많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원격 지원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지자체나 구청 이런 데서 외부 기술 지원을 받다 보니까 보안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우리는 중앙에서 우리 예하에 있는 구청에서 하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들을 다 막고 통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고 대구시도 본인들이 사용하기 위한 그 라이센스 구매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대구시 산하에 있는 그 각 구청마다 저희 위즈헬퍼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서 대구시의 VM에다 라이센스를 집어넣고 너희가 사용을 해라 라고 지침이 내려갔고 그래서 대구시 VM웨어 안에다가 각각의 구청마다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서 거기다 기록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들은 각 구청은 시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야 되고 시는 도청을 통해서 나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인터넷이 나가는 것들이 통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전체적인 통제 하에 예하 구청에서 하는 모든 작업에 대한 것들도 관리 감독하시고 그다음에 각 구청에서도 자기들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되게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델은 뭐 대구시뿐만 아니라 다른 그 특별시나 광역시 쪽에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기도 시흥이고요. 저희 위즈헬퍼원이 10년 동안 저희가 판매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납품이 되어지고 왔던 부분이 저희가 경남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경남 거제를 비롯해서 계속 전국 지도를 봤을 때 대각선으로 몰고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돌았던 부분들이 경기도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가 작년 올해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구축이 되어지고 있는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실제 시흥시 내부에 있는 전산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용도로 먼저 저희 위젤펀이 구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지자체나 공사공단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일부 시스템들이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있는 시스템들 또한 그걸 유지보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시흥시는 조금 더 다른 케이스가 뭐냐면 아이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각각의 아이아스에 접근하기 위한 콘솔마다 저희 위젤펀 라이센스를 다 넣어서 별도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클라우드에 대한 것들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시흥시 내부에 있는 전산 시스템들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도 저희 위젤펀이 구축이 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이 시흥시 주변에 있는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보시고 더 거의 유사하게 준비를 하고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까 망별로 뭐 내부망, 행정망, 클라우드망 각각의 망별로 들어갈 수 있는 확장 범위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거는 위젤펀이 도입된 사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지도상으로 저희가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에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도청, 지자체, 그 다음에 뭐 혁신도시에 있는 공사, 공단들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고요. 실제 되게 다양한 케이스로 많이 적용이 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원격 기술 지원이나 장애 처리뿐만 아니라 차세대 개발이라던가 이제 SI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의 안정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업데이트 패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외부에 있는 엔지니어나 개발자들이 시스템에 붙어야 되는 상황들은 되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데이트 패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원격 개발에 대해서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개발자들은 철수를 다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패치나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개발에 대한 내용들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엔지니어가 내려와서 뭔가 상주하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젤펀1으로 거의 하루 종일 열어놓고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SI가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요즘은 개발망을 별도로 주세요. 그래서 SI가 들어갈 수 있는 개발망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고객이 갖고 있는 개발 서버들, 운영 서버들이 있는데, 차세대나 이런 데서 개발되어 있는 소스들을 실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USB나 CD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뭐 엔지니어들은 서울에 있고 원격지 온라인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약간 불편하고 신속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발망과 운영 시스템 사이 안에다가도 위젤펀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가지고 망과 망간의 데이터를 전송한다거나 관리를 한다거나 할 때도 저희 위젤펀이 도입이 되어져서 적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위젤펀을 판매하고 이제 구축했던 것들을 연도별로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저희가 실제 이제 2014년도에 저희가 위젤펀 제품을 가지고 영업을 했을 때는 원격은 무조건 안 되라는 인식들이 가장 많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터넷망이나 주요 이제 관리망이나 폐쇄망에는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홈페이지망 쪽에다 구성을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저희 위젤펀 제품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 코로나가 지나면서 재택근무나 비대면에 대한 것들이 일반화되면서 또 국가보안 지침에서 온라인 유지보수나 원격지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이 되면서 점점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점점 구매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적용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보안사검토를 통과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인데
국정원에 계신 분들도 이 제품이 다 준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 인지가 되셨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정원에서 이제 정도 올라가는 케이스마다 사례가 많이 나오면서 점점 구축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한 100여 곳에 그쳤다라고 하면 지금 1분기를 거치면서 지금 한 200여 곳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즐펀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야, 많은 네트워크 분야들, 그 다음에 각각의 망들, 서버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어디에든 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전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고 특정 폐쇄망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고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원격으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구축하셔야 되는 응용 통제 시스템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아르타 박미영 부사장님 고맙습니다.